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가온전선은 전력 케이블 산업의 전통적 틀을 넘어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매출 1조 6천억 원 돌파라는 역사적 성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내외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이 기업이 보여주는 지속적인 수요 확대와 기술 신뢰성의 증거로 해석됩니다. 특히 미국 현지 생산법인 LSCUS의 100% 지분 인수를 통해 북미 전력 시장의 심장부에 직접 들어간 전략은 단순한 수출 확대 수준을 넘어서는 현지 기반 확장이라는 구조적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케이블 원소재 기업인 GMPG&P를 인수하면서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달성했고, 이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품질 제어의 주도권을 가지는 이중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구조적 재편은 앞으로의 경기 변동 속에서도 안정적인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측면에서도 주목할 점이 많습니다. 가온전선은 단순한 케이블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이들의 기술 연구소는 고온 내열, 증용량, 해상 풍력 및 해저, 송전선 등 극한 환경에서 성능이 요구되는 특수 전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용량 송전선을 위한 GAP, HTLS 기술과 LC 복합 소재 적용 도체는 기존 ACSR 대비 송전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 송배전 설비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글로벌 전력 회사들의 요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기존보다 더 높은 전류를 더 적은 손실로 송전할 수 있고, 철탑 간격을 늘려 설치 비용도 줄일 수 있어 단지 기술의 발전이 아닌 투자 대비 효율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주식 투자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가온전선은 실적 성장 외에도 기술 차별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그 핵심은 초고압 송전선의 고도화와 북미 중심의 수주 확대 전략입니다. 최근 발표된 사업 계획에서 향후 매출 2조 5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수준보다 50% 이상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주가 리레이팅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글로벌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하지만 가온전선이 소재단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료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장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 기업을 단기 실적 모멘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력 인프라의 핵심 공급망으로 편입되고 있는 기술 구조 시장 세 축의 정렬 상태를 더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한 전선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전송 기술의 핵심을 통제하는 플레이어로 전환 중인 가온전선의 행보는 앞으로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전략적 포인트입니다. 가온전선의 주가 상승할 기술 개발에 대한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 중 하나인 초고전압 송전 케이블, 그것도 기존 대비 200% 송전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345kV 경량 송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야기를 따라가시다 보면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기술이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기술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과 대학, 그리고 글로벌 전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며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송전선은 ACSR, 즉 강심 알루미늄 연선입니다. 이 송전선은 가운데에 강선이 있고 그 위에 전기를 보내는 알루미늄을 감싸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ACSR의 가장 큰 단점은 무겁다는 점입니다. 철로 된 강심이 중심에 있다 보니 무게가 많이 나가고 고온에서는 쉽게 늘어나며 송전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존의 철심 대신 탄소섬유 복합체, 즉 CFRP를 사용하여 무게는 줄이고 강도는 높이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밀도는 15 수준이지만 인장 강도는 무려 10배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전기를 멀리까지 훨씬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도체, 즉 전기를 실제로 흘려보내는 부분에는 알루미늄 단독이 아니라 알루미늄과 탄소를 복합화한 소재, 즉 L-C 복합 도체를 적용하면 전도도를 유지하면서 기계적 강도도 훨씬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술은 국내에서는 가온전선, 신성소재, 알맥, 그리고 다양한 연구기관이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온전선은 CFRP 중심선을 적용한 컴파젓 코 전선의 완제품 물성 확보와 시험을 맡고 있고, 신성소재는 연속 인발 성형 기술을 통해 양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유럽의 프리스미안 그룹과 넥상스, 그리고 미국의 CGRID가 대표적인 경쟁 기업입니다.
프리스미아는 이미 유럽 각국의 전력망 프로젝트에 복합 소재를 일부 적용하고 있고 넥상스도 북미 전력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고전압 송전선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복합 소재는 아직까지 전도성과 기계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반면 가온전선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기술 개발은 전도도 70% IACS, 인장 강도 95메가파스칼, 연신율 20%를 동시에 만족하는 물성을 확보하면서 실제 연선 공정과 장선 공정, 그리고 연속 사용 허용 전류 평가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의 성숙도와 신뢰성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의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먼저 프리스미안 그룹의 경우 유럽 내 친환경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서 주가는 최근 2년 동안 안정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전력망 구축을 위한 고전압 전력선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회사의 수주는 꾸준히 늘고 있으면 이에 따라 매출과 이익도 우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넥상스 역시 프랑스 기반의 전력선 제조기업으로서 미국과 중동 지역의 대형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탄소 섬유 복합 소재에 대해 아직 완전한 상용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연구개발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ESG 흐름과 맞물리며 향후 실적 개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중국계 케이블 제조사들은 기술 신뢰도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어 아직은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대학에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제조 기술이 아니라 재료과학, 기계공학, 전기전자, 화학공정까지 복합된 다학제적 기술입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KAIST, 그리고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이 참여하여 복합 소재의 전기적 물성 확보, 미세구조 분석, 열적 안정성 확보, 그리고 인발 성형 최적화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섬유 중심선의 굴곡 반경을 50배 이내로 유지하면서도 고온에서의 물성 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지 조성 최적화 연구는 매우 고난이도의 과제입니다. 해외의 경우 MIT나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ETH 추리히는 복합 소재의 계면 반응, 전도성 향상, 장기 열화 안정성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일부는 AI 기반의 FEM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정 최적화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연구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기술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전력망 시장은 2020년 기준 2천억 달러 규모였고 그중 가공 송전선 시장은 약 250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구조가 분산형으로 바뀌면서 기존처럼 대형 발전소에서 짧은 거리로 전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풍력, 태양광, 소수력 등 다양한 소스에서 장거리로 전력을 송전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거운 송전선 대신 가벼우면서도 열에 강하고 전기를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송전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따라서 탄소 섬유 중심선과 LC 복합도체를 조합한 제품은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 확실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제품은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송전탑 간 간격을 늘릴 수 있어 건설 비용 절감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의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투자자라면 가장 궁금해하실 주가 전망입니다. 이 기술이 단순히 연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용화가 시작된다면 관련 기업의 매출은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온전선은 이미 일부 공정을 통해 제품 물성 확보에 성공했고 이후 양산화 공정이 안정적으로 안착된다면 전력회사와의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가온전선은 단순 케이블 제조사에서 고부가가치 첨단 복합 소재 기업으로 전환되며 주가 리레이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파일럿 생산 리스크, 수요자 맞춤형 인증 리스크, 설비 투자 리스크 등은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지금 이 시점에서 관련 기술의 실증 시점, 양산 공정 확립, 최초 수주 일정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하며 이 시기가 다가오면 주가는 시장 선반영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보다는 중기 이상의 안목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ACSR 대비 200% 송전 용량 증가를 위한 중심선 80% 경량 345kV 송전 케이블 기술에 대해 국내외 기업, 대학, 시장,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전기를 잘 보내는 것을 넘어서 미래 전력망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며 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까지 세운다면 앞으로의 시장에서 중요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